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이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남가 지역 학부모들 상당수도 가슴 아파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시스템은 안전한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학교 총격들을 짚어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어제 사건 직후 총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악몽 같던 시간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이런 참극에는 누구나 정말 충격을 받고 가슴 아파하지만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겁니다. 더군다나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랍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불과 이틀 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요. 학부모들은 어제 자녀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국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걸 돕기 위해서 부모들은 DNA, 이 샘플을 제출하고 나서 시청에 모여서 함께 늦은 밤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생사를 확인해야 된다는 네, 건. 그 악몽 같은 시간을 지나서 당국은 모든 사망자들의 신원 파악하고 이제 유가족들에게만 알린 상태고 대중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내 아이만 살았다는 게 그게 또 어떻게 기쁨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국이 하나둘씩 희생자 이름을 내놓을 때마다 실락 같던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가족들 절규가 이어졌겠죠. 네, 이 한 남성은 시청에서 걸어 나가더니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고 흐느껴 울면서 She is gone 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 건물 뒤에서 한 여성은 홀로 서서 휴대전화에 울부짖고 고함을 질렀는데요. 이 여성의 주먹은 힘없이 부르르 떨렸고 여성은 발을 동동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8살짜리 손자를 잃었다는 한 할아버지는요. AP통신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이였다. 자신의 손주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10살짜리 사촌을 잃었다는 한 여성은 그 아이가 수영하겠다면서 여름방학만 그렇게 목을 빼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이틀 후면 여름방학인데. 네. 그저 세상을 즐거워하는 10살 된 아주 사랑스러운 소년이었다면서 그의 형제들 또 엄마와 함께 춤추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명랑한 아이였는데 이 사건이 우리 모두를 망가뜨렸다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이 학부모들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주 학부모들은 물론이고요. 이곳 남가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한인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우스 패사디나 지역에서 11살, 5살, 4살 이렇게 세 자녀의 엄마인 한인 미셸 관 씨는 반복되는 학교 충격에도 매번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한인 학부모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초등학교 애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산호세에 거주하는 이제 3살 된 아기 엄마 한인 박모 씨는 아직까지 자기의 아이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닌데도 이런 소식을 접하면 정말 너무 끔찍해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게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 그렇죠. 나중에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과연 학교가 안전하다고 어떻게 믿고 보낼 수 있는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앞서 그 한인 관 씨,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벌어지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총기를 어떻게 소지할 수 있는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기를 아무나 이렇게 소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계속 되니까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방금 들으신 녹취록처럼 학교에서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는지 학교 안전 시스템에 의문을 갖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앞서 모닝뉴스 시간에 돈바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순찰 강화한다고 하면서 학부모들 이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데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할 것 없다.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말이 학부모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그럼요. 모습입니다. 네네. 스튜디오 시티에 있는 카펜터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크리스탈 베이는 CBS LA와 인터뷰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낸 뒤 그 후에 다시 못 본다는 일은 정말 상상조차 못하겠다면서 과연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게 안전한 것인지 학교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주변 살피는 경찰이 네. 물론 있죠. 이 LA 통합교육부 경찰국에 따르면요. 현 학년도 이번 학년도 네, 이번 학년도 첫 100일 동안 첫 100일 동안요. 경찰이 회수한 무기가요. 500정 이상에 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첫 100일 동안. 네. 네, 그리고 1년에 보통 13만 건 이상 신고를 받는데 그게 1년에 13만 건요. 네, 대부분이 이 학교 위협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정말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학교에 경찰이 있은들 뭐 얼마나 이게 100%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번 텍사스주에서도 경찰이 막았지만 총격범이 그걸 뚫고 들어간 건 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리고- 전쟁 때도 아닌데 학교에 경찰이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경찰이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늘어난다 한들 언제 그러니까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막겠습니까? 그건.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학교 총격이 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미국에 몇 년 이상 사셨다면 또 미국에 살지 않았더라도 몇 개 기억나는 그 학교 총기 난사 사건 분명히 몇 건씩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충격을 안긴 사건은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죠. 이 사건 발생한 게 199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 12명, 교사 1명 숨졌고요. 20명이 부상당했는데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이 샌디훅 초등학교입니다. 네. 2012년 12월 커네티컷주에서 발생해서 어린이 20명, 어른 6명, 모두 2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렇게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10년 만에 어제 또 19명이 희생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어린이 19명이죠. 네. AP통신은 10년 전 샌디훅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라면서 어제 사건을 보도했고요. 그런가 하면 또 2018년 플로리다주 머조리디 스토만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17명이 당시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17명 부상당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로 많은 희생자 낸 학교 총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앞서 전해드린 그 콜럼바인 고등학교 사건이고 네. 다섯 번째는 역시 2018년 텍사스주 산타페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1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꽤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2007년 이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으로 당시 32명 목숨을 잃어서 그 당시에는 미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요. 어제 사건 직후에 총기 관련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우선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 네, 이 법안은 공격용 무기, 또 고스건, 그러니까 유령총 이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총기 규제 법안은 처음 추진될 당시부터 텍사스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모델로 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예. 텍사스 낙태 금지법, 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에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주정부 대신에 일반 시민들이 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 주체인 주정부는 뒤로 빠지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이렇게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인데요. 네네. 캘리포니아주도 이런 텍사스 낙태 금지법의 조항을 차용해서 공격용 무기 그리고 고스건 이런 제조, 유통, 판매업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건당 $10,000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어제 24대 10으로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참 총격을 포함한 모든 범죄는 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이 LA 타임스 박종찬 기자의 메시지가 참 생각나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